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26년 공무원 국가직을 이제 재도전을 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간단한 팁을 드릴게요. 우선 이제 재도전을 하시는 분들은 2025년 국가직 시험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해설 강의 들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공기초에서 해설 파일을 다운받으셔가지고 분석을 해주는데요. 자, 이때 기준은 약간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각 과목별로 기출 범위에서 출제된 부분이 얼마나 되고, 또 기출은 아니지만 기출 범위 내에서 만약 공부를 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도 있겠죠. 또한 100점 만점 킬러 문제로 기출을 벗어난 지역적이고 난이도 높은 킬러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들의 비중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럼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는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보통 개정된 첫 해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게끔 보통 평이하게 보통 나옵니다. 이번 시험도 약간 좀 그런 케이스 있고요. 근데 다음 시험부터는 다시 또 어렵게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공부를 할 때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이제 기출 범위 내에서 또는 기출 범위 내에서 분석한 부분에서 많이 나오고요. 만약에 기출을 벗어난 100점 만점 킬러 문제 있다고 할게요. 그런 문제가 20문제 중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공부 범위를 늘리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작 기출 포인트를 놓치고 지역적인 걸 공부하고 지역적인 공부를 같이 하면서 내용이 이제 섞이거나 기출 포인트를 제대로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답 분석. 이제 수험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은 자신이 틀린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틀린 문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앞으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관련 문제의 어떤 이론을 제대로 이해나 정리나 복습이나 암기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관련 문제의 이론은 잘 아는데 문제 적용 연습이 잘 안 된 걸 수도 있고요. 또한 문제를 빨리 풀다가 문제 안에서 키워드나 어떠한 중심 내용, 포인트를 놓쳐가지고 틀린 경우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적어주세요. 자신이 틀린 이유를.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를 할 때도 플래너에다 그날 공부하면서 어려운 점, 느낀 점, 그리고 자주 틀리는 문제, 그 이유, 약점을 계속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어떤 객관화가 되면서 약점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본인이 뭐가 약한지 모르고 다음에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똑같은 부분에서 약점이 나오면은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수험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과목별로 여러분들이 기본서부터 봐야 하는 과목도 있을 거고, 기본서를 충분히 봤기 때문에 기출부터 들어갈 수 있는 과목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기본서가 필요한 과목은 일단 기본서 들어가야 하는 과목부터 먼저 끝내주세요. 그리고 기출부터 들어갈 수 있는 과목은 이제 기출로 시작하셔도 되는데, 일단 기본서를 봐야 하는 과목을 우선순위 주시고요. 대신에 뭐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뭐 단원별 문제집, 뭐 시행처별 기출, 전버인 모의사, 이런 거는 뒤에서 들어가도 됩니다. 일단 기본서와 기출 위주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학생들이 많이 이제 질문하는 게 인강을 봐야 하는지를 좀 많이 질문을 합니다. 저는 강사로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강을 안 보고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보고 이해가 되거나, 만약 기출을 푼다 하더라도, 기출이 틀린다 하더라도 기출에 있는 해설을 보고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관련 부분은 굳이 인강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해설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한해서 인강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사님들의 과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강을 많이 보게 되면은 본인이 회독할 시간, 복습할 시간, 문제를 풀어볼 시간이 줄어들고, 제일 큰 문제는 타과목을 병행할 시간이 상당히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인강은 여러분들이 최소로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공무원 합격하는데 인강이 많은 과정이 필요하진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기본서 기출 정도 내에서 필요한 부분, 그리고 뭐 법과목 같은 경우는 최신 판례 특강이나 법 개정이나 그런 부분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저는
교재는 불필요한 교재는 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불필요한 교재는 요약서, 뭐 하프 모의고사 또는 뭐 어떤 뭐 빵꾸 넣는 막 그런 어떤 문제집. 자,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요약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건 새로운 과정이 아니라 단순히 기본서를 줄여놓은 것뿐입니다. 그러면 기본서에 단거나 하셔 기본서를 해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계속 해독을 빨리 하다 보니까. 물론 요약서를 봐도 되는 과목이 있어요. 한국사처럼 계속 쉽게 나오는 과목들. 그런 과목들은 요약서 필기노트 잘 나와 있고 또한 한국사 기출 해설도 상당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 과목은 예외로 요약서를 봐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나머지 과목은 그냥 기본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서에다 단권화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기본서 단권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출, 단원별 문제집, 시행처별 기출, 전버인 모의고사 내용을 기본서에 다 넣는 거예요. 그럼 기본서 보면 됩니다.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시험장 갈 때 기본서 두꺼운 거를 5과목 다 가져갈 수 없지 않냐. 여러분들이 국가직 시험장 보기, 국가직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A4 용지로 그 기본서에 단권화된 내용을 모르는 거 위주로만 다시 또 줄일 겁니다. A4 용지 몇 장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하프 모의고사도 풀 필요 없습니다. 하프 모의고사는 강사인 제 입장에서는 그냥 문제풀이의 연장일 뿐이에요. 하프 모의고사 풀 거면 그냥 차라리 기출을 더 보고 오히려 단원별, 시행처별 기출, 전범인 모의고사를 제대로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뭐 빵꾸 노트나 뭐 그런 교재들, 우린 객관식 시험입니다. 근데 객관식 문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불필요한 교재들을 줄이면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과목별로 더 많이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과목을 병행하기 상당히 쉬워집니다. 잊지 마세요. 공무원 선생님들이 보통 아쉽게 떨어지는 경우는 맞출 수 있는 문제에서 한두 문제 실수해서 떨어지는 거지 100점 만점 킬러 문제 틀렸다고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누가 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수험 선생님들 중에서 제시를 할 때도 다양한 부류의 이제 수험 선생님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수험 선생님들은 붙습니다. 보통 대다수가. 누구냐면 아쉽게 떨어지는 학생들. 좀 그냥 몇 점 차이로 그냥 아쉽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학생들은 본인이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전 시험에서 약점을 체크하고 보완하면 거의 다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합격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방향 없이 열심히만 공부하는 학생들. 이전과 똑같은 방법 공부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작년에 공부했을 때 약점들이 각각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약점을 체크하고 보완해야지 실력 향상이 가능합니다. 그런 거 없이 단순하게 양치기식으로 공부 시간만 늘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는 합격하는데 필요한 거는 기본서, 기출, 그럼 나중에 9분 연소로 단원별 문제집, 시행처별 기출, 전보의 모의고사 이 정도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약서, 하프 모의고사, 뭐 다른 어떤 뭐 빈칸 넣는 교재 그런 건 볼 필요 없다. 왜냐면 이 교재들만 보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기출 포인트 우선 학습을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출을 이제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444수법을 적용할 때, 첫 번째, 1단계에서는 기본서를 일단 빠르게 1회도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분석을 하면서 완벽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각 단원별로 중요 포인트를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사님들이 뭐 유형별로 어떠한 뭐 접근법 같은 거 알려주시면은, 뭐 유형별 접근법, 이런 거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에 2단계에서는 단원별 기출을 3회독 분석 및 삭제 작업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목차별로 여러분들이 출제 범위 체크해 주시고요. 왜냐면 출제 범위를 체크해야지 다음 해석할 때 어떤 게 중요한지 어떤 게 중요하지 않은지 알 수 있고 중요한 거 위주로 봐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맞는 선지에서는 중요 포인트랑 키워드 체크하고 그럼 추후에 여러분들이 시험장 갔을 때 선지에서 중요 포인트 어떤 키워드를 보고서 관련 이론이 생각날 수 있게 또 틀린 선지에서는 한정이 무엇인지 그 한정은 정답을 고쳐놓는 거죠. 그게 중요 포인트죠. 그래서 오답 패턴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기출에 있는 해설을 보면서 관련된 문제의 이론수처럼 볼 수 있다. 그래서 기출 3회독 정도 여러분들이 삭제 작업을 해주면서 보시면서 그리고 기본서 다 넣는 거죠. 그 내용을. 대신 기출 3회독까지는 일단 중요 징역 위주로. 그럼 3단계에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여기서 단원별, 시행처별 기출, 전버인 모의고사.
낳는 시간에 다시 기출 N 해도 이때는 타직렬을 좀 확장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빠진 내용도 있다. 기본서 단권에 보완한 거죠. 그러면 결국은 기본서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출 포인트 우선 위주로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수험생들 중에서 상담을 해보면은 기출 포인트가 아니라 지역적인 거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지역적인 거 같이 공부하게 되면은 괜히 개념만 더 헷갈리고 오히려 기출 포인트를 제대로 못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기본서 단권화. 이제 또 학생들 많이 여쭤보는 게 단권화를 해야 되는지. 보통 시험이 쉽게 나올 때가 있고 어렵게 나올 때가 있는데 쉽게 나온다는 거는 제 강사 입장에서는 이제 기출을 범해서 나오거나 암기 파트 많이 나오는 거고요. 시험이 어렵게 나온다는 거는 기출을 벗어나거나. 근데 이 기출 벗어난 거는 여러분들 못 맞춰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있죠. 이론을 이해해서 응용해야 맞출 수 있는 문제들. 이때 단권을 만드신 분들이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객관식 시험이에요. 사지선다형을 빠르게 정오 판단을 해야 돼. 이게 맞는지 틀린지.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론이 정의되어 있어야 되고요. 기본서에. 그리고 거기서 출제 범위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중요 포인트 키워드도 알아야 되고, 한정도 알아야 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단원별로 적용 연습 문제도 풀어봐야 되고, 또 시행착오 기출로 최근 기출 교양도 알아야 되고, 전부의 모의고사로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서 단권에 그걸 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꾸준히 봐주시는 거죠. 그럼 시험이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기본서 단권화가 되신 분들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기본서 단권을 안 하시고 기출만 보신 분들은 시험이 쉽게 나오면 뭐 맞출 수 있겠지만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은 못 맞춘다. 거기서 이제 차이가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조건 내년 공부할 때 약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공부할 때 플래너에다 적으세요. 자주 틀리는 유형이 뭔지, 그 이유는 뭔지, 어떤 용어를 잘 모르겠다. 한번 정리도 한번 해보고 내가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싹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 객관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마지막, 자, 개정판. 이제 수험생들이 보통 개정판 교재를 다시 봐야 되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는데,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방직 목표로 하시면 상관없는데 국가직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내년 뭐 3월이나 4월달 시험 본다고 할게요. 그럼 다시 또 1년이 안 남았습니다. 근데 강사님들 개정판은 보통 지방직 끝나고 나와요. 그럼 보통 한 7월? 그럼 너무 늦어요. 그래서 저는 공통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는 크게 개정이 안 되잖아요. 이미 개정 한번 했기 때문에. 그럼 작년 교재를 보세요. 특히 영어랑 한국사는 거의 개정이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개정판 교재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전공 과목에서 법이 많이 바뀌는 과목들. 아니 개정이 많이 되는 과목들이야 개정판 교재를 봐야 하지만 그게 아니면 일단 공통 과목 위주로 이전 교재를 보시면 더 좋습니다. 개정판 교재까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시간 낭비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전 교재를 본다고 할게요. 그래도 1년 동안 개정된 게 많지 않냐. 그거는 공기출 사이트 가서 각 시험별로 여러분들이 기출 다운받아가지고 나중에 기본서 단권에다 추가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26년 공무원 국가직 제도전 관련해서 간단히 좀 팁을 드렸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공부할 때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세워야 되고요. 지역적인 거 말고 일단 기본서 기출부터. 그리고 이전 교재를 활용할 수 있으면 이전 교재를 최대한 활용하자. 지방직은 상관없는데 국가직은 다시 또 1년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또 후딱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점 체크해서 보완하셔가지고 내년 시험에 최종 합격하기를 응원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